네,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티비 최윤경입니다. 2024년 새로 시작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시작부터 지금 문의가 많습니다. 매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정 가격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 게 아닌지, 이럴 때는 어떤 매물을 사야 좋을지 많이들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로데오나 성수에서는 평당 가격이 지금 막 폭등하고 있고, 강남 내에서도 어떤 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이런 상반되는 실거래 사례들을 접하시면서 매물을 검토하실 때 이 가격이 맞는지 많이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이 많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물건들을 검토하는 제가 중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조정됐다고 모든 매물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제 나름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빌딩 검토 시에 기본적인 것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특별한 제 분석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는 일단 분위기가 어두운 곳은 피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어디라고 딱 찍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역과 아주 가깝고 대로변에서 바로 접근이 되는 그런 이면 길들이라도 분위기가 어두운 곳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물건을 검토해 보셔야 느끼시는 건데, 이걸 느끼신다면 그래도 임장을 꽤 다녀보신 겁니다. 반면 어떤 길은 이면에 이면이라도 햇볕이 잘 들고 분위기가 밝고 이렇게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사실 저는 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부동산도 상품이잖아요. 아무리 이게 계산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구매 결정에는 감정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되팔 때 매수하는 사람한테도 똑같겠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할 테니까. 빌딩이 감성적인 재화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고 일성일대 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감정적인 영향이 적게 끼치는 것이지 영향을 아예 안 끼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잘 팔리고 못 팔리고는 제가 생각했을 땐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흑색 있는 길이 아니라면 좁은 도로는 저는 피합니다. 별거 없는 4m 도로에 들어가서 신축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물건 나올 거고, 지하철역과 가깝지 않고 위치가 애매한 지역은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도 꼭 피하십시오. 준공하셔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시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조금 빠르게 스피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에 이게 비싸게 팔렸는데 이 물건이 싸게 나왔다고 그거에 혹해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싸게 샀다고 그게 잘 산 거라고 꼭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보다 싸다고 좋은 물건이라고 결정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나온 가격에 대비해서 사업성을 검토하셔야 되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변 임대 시세도 파악을 하고, 임대를 했을 때 이제 위치에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성이 나오는지 시적으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축행위를 하던 지어진 건물을 사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네 번째로 지역의 수요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사동을 제가 한번 예로 들 건데, 블럭에 저희가 12월에 거래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했었냐라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을지병원 사거리역과 여기 도산공원 사거리역 그 사이 위쪽으로 있는 블럭이고요. 사실 이 지도만 보고 강남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 가로수길과 이 압구정 로데오 사이에 껴서 좀 애매하다, 애매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거 물건을 브리핑 하다 보면. 절대 아닙니다. 이 블럭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 유학원이나 메디컬 이런 학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유학원은 정말 대부분의 유학원, 유학 컨설팅 업체들이죠. 그런 업체들은 이 블럭에 대다수가 다 분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학원들이 들어가 있고, 크고 작은 병원들도 이 블럭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오피스 수요들도 그냥 그런 업체들이 아니고 좀 디자인 업체들이라든지 구매력이나 경제력이 조금 뒷받쳐주는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임대료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네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블럭이고, 그리고 동네 자체가 길들 중에 고즈넉한 분위기를 가진 길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압구정역 쪽으로 접근을 할 때 이쪽 블럭이었거든요. 저희가 거래했던 물건이. 그래서 이쪽 블럭에 있는 물건을 그때 분석할 때 어떻게 했었냐, 이 길들을 많이 안 다닐 것 같잖아요. 이런 길들을. 압구정역을 갈 거면 만약에 저희 사무실을 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강북에서 저희 사무실을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성수대교를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세요? 이렇게는 대부분 안 들어옵니다. 신호도 많이 걸리고 차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내려오셔서 여기서 직진해서 이 사이길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 뻗어진 이 사이길들로 이 블럭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길들로 접근들을 하기 때문에 이 길 주변에 붙어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사실 유동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성수대교를 타러 나가
나가더라도 이쪽 길을 거쳐서 많이들 가십니다. 여기 지역이 정말 교통체증이 상당하기 때문에 뭐 이쪽 대로변 쪽으로 나가거나 뭐 이렇게 동호대교를 꼭 타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고 동쪽으로 움직일 때는 다들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압구정 재개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자체는 로데오건 가로수길이건 뭐 압구정역에 붙어있던 제가 설명했던 블럭이건 굉장히 호재를 많이 직격타로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신축을 할 때도 이제 임차 타겟팅은 유학 컨설팅 업이라던가 아니면 병원 이런 쪽들로 일단은 타겟을 해서 신축을 할 생각이고요. 뭐 학원들도 유치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지역의 고정적인 수요들이 있는데 수요들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용자 입장에서라는 거는 이제 이 블럭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 어떤 길을 많이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네, 여기는 청담역입니다. 이 블럭 부근에 있는 지금 물건을 저희가 뭐 브리핑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작업이 돼서 이제 브리핑들 많이 드리고 있는데, 건축 행위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어떤 임차인을 유치시키면 좋겠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면 여기는 영어 유치원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말씀 하나도 안 드렸었고, 여기는 영어 유치원 들어오면 굉장히 잘 될 자리다. 갑자기 영어 유치원이라는 결론이 도출이 됐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물건이 위치한 블럭 건너편에 레미안 라클렛이라든가 삼성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롯데캐슬 아파트 이렇게 좀 많이 아파트들이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뭐 이편한 세상 아파트, 위쪽에 청담동 쪽으로도 다 주거 지역이죠. 사실 근생 지역들이 혼용되어 있는 주거 지역들이 좀 많고, 고급 빌라들도 다 주변에 지금 위아래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더 영동대로 길 건너서 보면 청담자이 아파트 있는 쪽 블럭도 그렇고, 뭐 삼성아이파크 있는 쪽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고소득 주거단지들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주세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고급화 전략을 많이 썼을 거고, 그리고 규모도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 전체를 하나로 퉁으로 쓰는 그런 수요들이 제가 알기로는 영어 유치원이 꽤 많은데, 그런 걸 했을 때 사실 청담 삼성 쪽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유치원 하면 그냥 들어오겠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들 월세도 비싸거든요. 뭐 교육비도 당연히 비싸겠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비력도 좀 큰 업종이다 보니까 저는 영어 유치원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번째, 부동산 분석에 있어서는 정말 전통적인 방법을 따른답니다. 이건 저의 원칙인데요. 부동산은 전통적인 투자처입니다. 많이들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투자를 하시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연남동에 이제 차도 못 들어가는 길에 평당 1억이 넘는 금액을 주고 투자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에 나오시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푹 묵힌다고 성수처럼 개발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상권만 보고 트렌드를 따라서 투자하시는 거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땅을 평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고저차나 아니면 보이는 전망, 뷰죠, 입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까지 하시면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관점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면 만나 뵙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제 2024년의 시작입니다. 2023년 말부터 시장에 온기가 좀 퍼지기 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좀 바라고요. 그 움직임의 시작을 저희 어플 아크맵스와 하시면 더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